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할 건데 57페이지에 그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 개형이야.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거는 이제 그래프 어떤 함수와 x축과의 교점 혹은 두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개형을 그렸을 때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부등식의 활용도 마찬가지죠. 한쪽으로 다 밀어가지고 최소값이 뭐 0보다 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개형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것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라서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단축키라는 걸 보면은요 3차 방정식에 뭐 실근의 개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이들 봤다시피 세 실근을 가지면 x축에 3번 걸리게 알파에다가 한번 걸리게 하면 되고 한 실근과 이실근 가질 때는 이제 알파에서 지금 두 번째 2개 해놨죠, 그죠? 알파에서 2개 걸리고 그다음에 한 개인 경우는 3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한 실근과 이중근을 가지거나 뭐 그렇게 개형을 그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 것이 이제 대칭성 이야기인데요. 이 대칭성은 사실은 수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긴 해. 왜냐하면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y는 fx가 3차 함수다. 3차 함수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2차 함수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이 도함수가 도함수가 2차 함수로 나올 텐데 얘가 x축에 걸리는 지점에서 여기 y는 fx면 y는 f'x 같으면 이게 이제 2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점 x축에 걸리는 두 지점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지점에서 그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지점에서 극소로 가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이 지금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크다가 그죠? 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죠. 줄어서 어쨌든 양수에서 이제 0까지 가는데 0에서 계속 줄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도함수가 2차 함수로 나오니까 2차 함수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가지잖아요. 지금처럼 최고차 계수가 양인 경우에서는 2차 함수가 도함수가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데 2차 함수가 최소값을 이 도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는 즉 3차 함수 지금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계속 이제 큰 상태에서 계속 줄어들다가 최소값을 가지고 다시 늘어나는 지점이 생길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2차 함수, 이 도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이 이 그래프에서 살펴보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제 위로 볼록한 모양에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곡선의 모양이 바뀌니까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트에서는 변곡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미적분 가서 변곡점 얘기가 나오는데 접선의 기울기라든지 곡선 밖의 점에서 그 점이라든지 접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왕왕 수트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함수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혹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 점이 생기는데 걔가 이제 변곡점이야. 변곡점이고 요 지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지금 요 한 가지 경우에서 그냥 할 거야. 아무튼 그냥 대칭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변곡점에 대해서는 이 3차 함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변곡점에 대해서 3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대칭이 돼. 그거는 알아두세요. 그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원래 식 그대로 이제 가지고 계산을 쭉 하니까 여기다 대칭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3차 함수를 내가 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이제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3ax 제곱 더하기 2bx가 되는 거고 이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두 번 미분에 따라서 이게 도함수가 되거든요. 이게 도함수에 대해서는 6ax 됩니까? 6ax 플러스 2b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함수 이거는 미분을 두 번 한 거야. 두 번 미분한 이 함수는 이 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얘가 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누구냐면 x가 마이너스 3a분의 b일 때, 거기가 지금 0이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3a분의 b일 때 이 도함수가 최소값을 가지게 되면서 3차 함수가 변곡점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사실 뭐 변곡점 그 자체로서보다는 3차 함수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되는 점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3a분의 b, f 마이너스 3a분의 b인데 이 점에 대해서 3차 함수가 항상 대칭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은 요 점 가지고 요 점이 원점이 되도록 얘를 대칭시키면 평행이동시키면 돼요. 평행이동시켜가지고 변곡점이 원점이 될 수 있도록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가 나오더라. 그게 증명 과정입니다. 그거 지금 할 필요도 없고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요거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3차 함수를 그릴 때 막 x축에 대해서 막 요렇게 생길 때도 있고 x축에 대해서 이쁘게 생길 때도 있고 이쪽이 뭐 이렇게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모든 지점에 대해서 얘들이 어딘가 변곡점이 있는데 변곡점 무조건 가지는데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만 좀 알면 됩니다.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거를 좀 기억하세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 그 얘기를 쌤이 왜 하냐면 우리 아까 2대1 했던 거 있죠? 이렇게 해서 2대1이 됐는데 이게 이제 2대1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2대1을 했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지점 찾아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아까 내가 2대1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대1에서 이 3등분점 중에 여기가 또 2대1이 되는데 요 지점이 지금 누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그래프 자체가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대1이라 했는 지점 중에 실제로는 1대1대1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2대1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2대1 맞는데 2대1을 또 쪼개서 생각해보면 1대1대1인데 거기 요 지점 1대1대1이 되는 요 지점이 변곡점이더라고요. 여기 변곡점. 그럼 여기는 원래부터 접하는 점이니까 쌤이 그냥 접점이라 할게요. 얘는 접점이라 하자. 근데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지점에 대한 접점이니까 여기도 쌤이 접점이라 할게. 그럼 여기는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교점이었죠. 그래서 여기 교점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여기도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교점이었으니까 여기도 교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기준으로 사실은 1대1대1이 되었던 거다. 근데 사실 수특공에서는 변곡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2대1 해서 극점 찾는 게 오히려 더 많으니까 그렇게 알아두는데 2대1이라는 것도 사실 1대1대1로 쪼갤 수 있고 첫 번째 1에 해당되는 지점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다. 그거까지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변곡점이 대칭이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한 번 더 쪼개면 여기 지금 8개 사각형 보이죠? 이 사각형 8개가 다 합동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요 극값하고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가 요 길이의 2배 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좀 파생되는 것들이 많을 건데 일단 기본은 요거니까 점대칭이 되는구나,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구나 하는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곡선 이렇게 옆으로 나갈 때도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접점, 그 다음에 변곡점, 접점, 변곡점, 또 그 다음 같은 접선의 기울을 가지는 접점, 그 다음에 똑같은 접선하고 원래 곡선하고의 교점, 여기서도 교점 하면 여기 똑같이 1대1이 된다는 거다. 이거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 중에 2대1을 또 하나씩 쪼개면 1대1이 되는구나. 그거를 좀 알아두면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접선의 개수는 문제가 나오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접선의 개수는 문제가 나오면 드릴게요. 그래서 58페이지 일단 보자. 방정식과 부등식. 유형 13입니다. 방정식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9x 빼기 k는 0에 서로 다른 7분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 개형을 잘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9x는 k로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서 y는 요거 그리고 y는 k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분을 하니까 3x 제곱 빼기 6x 빼기 9가 되겠죠. x 빼기 3, x 얼마 되나? 플러스 1 되니까. 그래서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으니까 x는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지? 여기에다가 이제 y는 k를 이동시켜 가면서 개수를 체크하는 건데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1일 때 높이 또 3일 때 높이가 중요하다 이 말이다.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고 마이너스 1은 뭘까요? 5입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7이래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7하고 5 사이에 있으면 된다 해주면 되겠죠. 정수의 최대값이라 했으면 4 하면 되겠지. 여기 4선짜리 나오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유형 13 오른쪽입니다. 두 함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두 함수에 대하여, 이번엔 부등식이네. fx와 gx에 대하여 부등식 fx가 3gx보다 크거나 같다가 닫힌 구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fx가 3gx보다 항상 크거나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에서 크거나 같으려고 하면 fx 빼기 3gx를 계산해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면 세배해서 계산하니까 x 세제곱에서 이거 세배하면 6이죠. 마이너스 3x 제곱.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이 전체를 함수로 놔도 괜찮고 k만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9x 더하기 30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요거를 잠깐 뭐 hx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어떻게 가냐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에서 hx가 무조건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hx의 최소값이 있을 건데 이 최소값도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 이게 부등식의 활용이고요. 잘 되나요? 그럼 여기 최소값은 우리 미분하면 되지, 그지?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 아까 얘랑 똑같은 거 3, x 4 자 그럼 또 아까처럼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인데 마이너스 4가 어딨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랑 높이가 같은 지점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2대 1이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총 4칸이잖아요. 그러면 한 칸이 2라는 소리고 여기가 5라는 얘기. 그럼 우리가 보는 부분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한 요 정도 말하는 거다, 그지? 여기 요 정도에 한 4가 있겠죠? 요 안에서 최소값은 3일 때 최소값입니다. H 3 대입하면 얼마야? 3인가? 네. 27 빼기 27 마이너스 27 30이니까 3이네요. 그래서 이 최소값조차도 k보다 높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3이 k보다 더 높으면 됩니다. 이 얘기죠. 최소값도 k보다 크면 되니까. 그래서 k의 최대값은 3이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개형이야.
함수 활용 전부 다 개형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속도와 가속도.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 어떤 수직선 위에 한 점이 있는데 변수가 시각이에요. 그래서 걔의 위치를 시각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 금방 넘어가 되겠죠?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가속도를 나중에 이제 접근을 할 건데 바로 접근을 해서 이쪽으로 바로바로 가는 건 아니죠. 접근을 하게 되면 가속도의 접근은 속도의 변화량.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그것도 나중에 접근할 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유형 14를 금방 해볼까요? 금방 해볼래?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단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죠. t는 a에서 속도가 0일 때 그럼 미분에서 a 넣으면 0 된다 이 말이죠. 속도가 0일 때 상세의 값은 뭐 헷갈리면 질문해. 다 들었어. 괜찮지? 자. 자, 잘 한 것 같고요. 제일 끝에 문제에서 잘 한 것 같은데 시각 t는 1에서 t가 운동 방향을 바꾸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제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야. 속도가 플러스인데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려 하면 반드시 0을 지나야 되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소리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그거 잘 아실 거고.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세트 11까지 했고 이제 12부터 풀면 되는데 몇 개를 골라드릴게요. 골라서 같이 해보고 설명 듣고 나머지 또 숙지하면 될 것 같은데 그 74쪽에 118, 119, 120 이렇게 보시래요.